아내와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15년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알리고 그분께서도 치료를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그럼 직접 연락하시겠습니까? 그게 불편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야, 그 환자 PCP야, PCP라고! 선생님, 저는 괜찮을까요? 무슨 말이야? 작은 침방울이 저한테도 튀었을 것 같아서요. 전염되면 어떡하죠? 없어, 없다고! 그렇게 전염되지 않아! 레지던트 시절 나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입지 않았다. 갓 30에 접어든 때라 응급실에서 일하는 우리는 내과나 외과는 다르다라는 치기 어린 생각으로 구태여 파란색 근무복을 고집했다. 요즘은 하얀 의사 가운을 고집하지 않는 임상과가 많아졌지만 그 무렵만 해도 그런 차림은 매우 드물었다. 나는 환자와 보호자의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청진기를 주머니에 넣지 않고 항상 목에 두르고 다녔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옷장 구석에서 하얀 의사 가운을 꺼내 파란색 근무복 위에 걸쳤다. 질환에 대한 설명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주변이 개방된 응급실이어서 나는 침대 주변에 커튼을 둘러치고 나서 나직이 말했다. 침대에 누운 사내는 옆쪽과 뒤쪽은 짧게 깎았지만 탈모가 진행된 정수리 주변은 이미 대머리나 다름없었다. 사내는 체격이 다소 왜소했고 태가 두껍고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혼기를 훌쩍 남긴 순진한 국어 선생님이나 중간 간부까지 진급한 성실한 공무원에 어울리는 평범한 인상이었다. 다만 그때는 크지 않은 얼굴을 절반쯤 가린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힘겹게 느껴졌다. 그럼 신뢰를 무릅쓰고 묻겠습니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사적인 질문이 아니라 예상하시겠지만 진료에 아주 중요한 정보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사내는 말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와의 마지막 성관계를 묻다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내뱉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진료를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정보였다. 10년이 넘었어요. 15년쯤 됐을 겁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그의 인상처럼 평범하면서도 차분해서 감정의 동요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제 감정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컸다. 애써 절제하고는 있어도 몇 시간 전부터 이미 평정심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어질 두 번째 질문은 차분했던 그의 표정마저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만큼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지만 피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니었다.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사랑하는 분이 있으시겠죠? 사랑은 상대를 소중하게 아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알리고 그분께서도 치료를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사내와 나를 짓눌렀다. 커튼만으로는 응급실의 소란함이나 산만함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커튼 안과 밖의 세상이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느껴졌다. 사내는 한동안 나를 쳐다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직접 연락하시겠습니까? 그게 불편하시면 저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더욱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사내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떠올랐지만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내가 그 표정을 전부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내가 하겠습니다. 사내는 힘없이 말했다. 나는 짧게 목례를 하고 침대를 떠나왔다. 사내가 처음 응급실에 실려올 때만 해도 그런 대화를 나누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2주 전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고 일주일 전부터 심해져서 개인 의원에 먼저 들렀다가 전원해온 폐렴 환자였기 때문이다. 나이는 40대 후반. 당뇨병과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유난히 폐렴이 심했지만 대학병원 응급실에 그런 환자는 흔했다. 다만 처음부터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했다. 흉부 엑스레이와 흉부 CT도 그런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어차피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환자에게 유리했다.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권유했다. 호흡곤란이 상당했지만 의식은 명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환자는 한사코 인공호흡기 치료를 거부했다. 환자가 고등교육을 받았고 괜찮은 직업을 가진 중상류층이었기에 뜻밖이었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았다가 시기를 놓치면 자칫 사망할 수도 있다고 몇 차례 더 권유해봤지만 환자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런 환자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너무 안타까워서 화도 났다. 그때 영상의학과에서 환자에게 흉부 CT를 처방한 레지던트를 찾는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